안녕하세요, 해공어조입니다. 자, 카카오 네이버 카카오 오늘도 두 종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네이버는 오늘 0.4%가량 현재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카카오는 1%가량 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두 종목 오늘 뭐 차이는 좀 있습니다만 큰 틀에서는 그래도 지수 하락하는 거에 대비해서 그래도 반등하는 모습, 낙폭을 좀 줄이는 모습이 아닌가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카카오하고 네이버가 지금 악재들이 좀 사라질만 하면 또 다른 게 생기고 또 사라질만 하면 생기고 있는데 그 부분들이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아주 새로운 것이 아니다. 뉴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미 나왔었던 내용들이고 재탕의 성격이 더 강하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뉴에 대한 새로운 악재가 아닌 거, 그러니까 뉴스가 아니라는 거죠. 뉴스가 아니다. 그 말씀드리겠고 그냥 우리 그 카카오 입장에서 놓고 보면요. 김범수 의장의 그 검찰 조사와 관련돼서 그리고 영장 실질 심사를 통해서 구속 여부가 이제 22일 날 이제 결정하게 되는데 그 22일 날 뭐 구속이 된다고 해서 저는 카카오가 막 급락으로 간다 저는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면 이거는 지금 사법적인 리스크가 이미 이 주가에 반영이 돼 있고 그러면 여기에서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라고 해서 더 카카오가 급락으로 하기보다는 이게 오히려 구속이 안 됐을 때는 오히려 크게 호재로 반영될 가능성이 높고 반면에 구속이 된다고 하더라도 더 크게 급락으로 가기보다는 그 정도는 우리가 예상할 수 있어 라고 해서 오히려 바닥을 더 다지는 형태가 될 거다. 물론 이제 구속이 됐는데 그걸 호재로 반영해서 급등하지는 않겠죠. 다만 이제 그것을 반대로 우리가 크게 악재로 반영하지는 않을 거다라고 제가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보다도 중요한 것은 투자자분들, 제가 여기에다가도 이렇게 캡처해서 올려놨습니다만 카카오는 어쨌든 이 카카오톡의 서비스 장애가 자꾸 빈번하게 발생되는데 이거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거. 네. 지금 그러니까 쉽게 제가 비유해서 이거 말씀드리기 전에 네이버 먼저 보도록 할게요. 네이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이버 우리 그러니까 좋은 얘기 안 좋은 얘기 있는데 안 좋은 얘기는 조금 뒤에 하고 좋은 얘기 먼저 해볼게요. 자, 네이버는 지금 이 흐름 어떻습니까? 오늘 0.4% 5% 오르고 있는데 5위평 12평 잘 유지하고 있고 오늘 5위평 돌파와 함께 이렇게 빼꼼히 고개 들고 있어요. 물론 이제 어제는 5위평 돌파가 안 됐고 오늘은 꼬리 달면서 올라가면서 5위평 돌파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자, 기술적으로 놓고 보면 뭐 지금 여기 상단 저항 여기 62평 장기평 저항 걸리면서 그냥 뭐 요 정도 조정은 우리가 인내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조정이에요. 그런데 여기 언더로 내려가는 것 자체는 우리가 좀 이해하기 어렵고 자, 그러면 네이버가 지금 아주 강하게 세게 치고 나오지 못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시장이 지금 너무 좋지 않다 보니까 뭐 그거는 이해를 해야 되겠죠. 코스닥 지수입니다. 지금은 코스피 지수예요. 코스피 지수가 오늘 개파락으로 1% 넘는 급락 출발을 했고요. 장 초반에 반등세가 좀 나왔습니다만 다시 윗꼬리가 달고 시가 수준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자, 수급적으로 놓고 보면 지금 오늘 외국인들이 그러면 얼마나 많이 사주느냐 놓고 봤을 때 또 그렇지도 않거든요. 오히려 선물 지수에서 지금 마이너스 6천억 정도 오히려 순매도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은 어떻게 해요 지금? 짓누르고 있죠. 어디 감히 상승해 이런 느낌이에요. 네, 오늘 초반에 그러니까 반등 나왔었던 부분들을 오히려 더 짓누르고 있다. 누가? 외국인 세력들이. 글쎄요, 오늘 밤에 미국장을 더 하락시키기 위해서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국내 증시 어저께 하락, 그쵸? 그다음에 코스닥 지수 어저께 하락을 놓고 보면 일부 미국 증시의 하락을 좀 더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정도의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날짜상으로는 이쪽 아시아 쪽이 시차가 좀 더 빠르죠. 시차가 빠르기 때문에 선반영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자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들이 우리 국내 증시에 지금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나스닥 선물지수 개장돼서 열리고 있는 나스닥 선물지수 보면 일부 어제 전일 그러니까 미국 증시 마감에 대비해서 일부 반등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코스피 코스닥 시장이 더 많이 내려가지는 않아요. 지금 더 많이 내려가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시가에서 반영됐어요. 그러니까 더 많이 내려가지 않으면서 버티는 이유다. 그 이유가 지금 요것도 보여드릴게요. 미국 지금 개장해 있는 미국 해외 증시 일단은 버티고 있기 때문에 예, 여기 한번 보시죠. 미니 S&P 500입니다. 이 미니 S&P 500 지금 현재 보시다시피 0.24% 상승하고 있고요. 이 미니 나스닥 100 선물입니다. 0.32% 상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간밤에 급락했었던 부분들 대비해서는 오늘 아침 7시부터 개장한 또 이 미국 선물 지수는 소폭 반등 흐름이 지금 나오고 있단 말이죠. 물론 이 흐름이 급반등으로 이어질지는 우리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찌됐든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 흐름이 일단 나오고 있다. 그래서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시가 개파락 이후에 흔들림은 있었습니다만 더 많이 급락으로 이어지진 않는다.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그러면 대표적으로 시장 하락을 주도했었던 우리 그 IT 반도체 주식들이 하락을 이끌고 있고 반대로 그러면 2차 전지를 비롯해서 뭐 네이버라든가 이쪽 종목들 그러니까 낙폭이 과했었던 종목들로는 그래도 방어주 개념으로 올라오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네이버가 이렇게 그래도 소폭이나마 상승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것은 그래도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뉴스 보도들 어제도 나와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일단 악재가 다 소멸됐다고 봐도 되겠죠. 악재가 소멸됐습니다. 이제는 뭐 하반기든 내년이든 라인 야후에 대한 매각 얘기가 다시 나와도 네이버가 다시 이렇게 쇼크 먹지는 않을 겁니다. 투자자분들이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떨어지는 것을 우려할 필요는 없다. 원래 시장이 그렇습니다. 주식이라는 시장 자체가 원래 그렇게 반응을 해요. 대체로 선반영하기 때문에 지금도 많은 부분들이 선반영됐고 그 부분들이 악재를 지금 털어내고 있습니다. 나중에 소멸되지 않았지만 나중에 다시 한번 라인 야후에 대한 매각 내용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 지분에 대해서 뭐 전량 매각한다 이런 터무니없는 쇼크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네이버의 큰 악재로 반영되기는 어렵다. 그래서 우리 일본에서도 한 발 뺐고 우리 네이버에서 최순 대표가 또 한 발 또 이렇게 전진하면서 또 강하게 우리는 대응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주가에 앞으로 좀 반영이 될 거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네이버가 추가적인 강세 흐름들이 저는 이어질 것으로 보는데 특히 네이버와 카카오가 2분기 실적 부분들 분명히 예상치 전망치가 우리 증권사에서 내다보는 시장에서 바라보는 전망치보다는 좀 다소 낮을 수 있습니다만 전년도 대비해서 성장은 분명하다. 그러니까 카카오 네이버가 실적이 안 좋은 게 아니다. 분명히 좋다. 다만 증권사에서 내놓는 기대치보다는 낮기 때문에 너희들이 카카오 네이버를 짓누르고 있는 이유다. 제발 그 예상치 전망치 좀 세게 올려놓지 마세요. 네, 제가 지금 진짜 하고 싶은 말씀입니다. 우리 주주분들을 위해서. 네, 좋게 갈 수 있잖아요. 이거 뭐 법적으로 문제되나요? 법적으로 문제되면 하면 안 되죠. 그런데 법적으로 문제되는 내용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의도적으로 굳이 목표 주가라든가 예상치 가이던스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높여놓을 필요는 없다. 뭐 때에 따라서는 주가가 많이 낮아졌을 때는 예상치 목표치 자체를 다 낮출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 대비해서 올라가면 서프라이즈 실적 잘 나왔다 급등 그쵸? 반대로요. 반대로 주가가 막 터무니없이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과거 우리 여기 당시 2020년도 21년도 당시 코로나 때 당시 생각해 보자고요. 그럼 이때 당시에는 막 20만원 30만원 40만원 막 올라가고 있는데 이때 당시에는 주가가 어느 정도 수준 많이 올라와 있잖아. 그럼 여기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증권사에서 제가 증권사에서 바라는 마음이에요. 이런 식으로 투자자분들 증권사에서 리포트를 작성해 들어도 해야지. 그쵸? 이해되세요 투자자분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막 목표 주가를 상향하고 가이던스를 계속적으로 높여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가이던스를 좀 낮춰야죠. 네이버 그동안에 이렇게 많이 올라온 주가는 다소 부담스러울 수 있겠다. 그리고 실적 예상치 가이던스들이 이미 어느 정도 반영된 주가 흐름들 지금보다 더 높게 평가되기가 좀 어려울 수 있다. 오히려 여기에서 그런 보수적인 평가를 내려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는 오히려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해야죠. 그럼 지금은요? 지금은 여기 때하고는 또 반대로 봐야 되잖아요. 이렇게 많이 떨어져 있는 주가인데 네이버가 지금 17만 원입니다. 17만 원. 얼마 전에 16만 원대까지 떨어졌잖아요. 여기에 역사적인 고가가 46만 5천 원인데 그럼 이 주가를 지금 와서 뭐 예상 가이던스가 높아서 뭐 목표 주가가 높아서 막 목표 주가를 막 하향 조정하고 있고 그쵸? 뭐 리스크에 대한 내용들을 계속적으로 어필하고 있고 이거는 저는 맞지 않다고 봐요.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저는 막말로 주가가 계속적으로 최근에 떨어졌으니까 계속적으로 기사를 어떻게 해요? 악재에 대한 기사들을 쓸 수밖에 없는 구조였겠죠. 그래서 악재에 대한 기사를 써서 클릭률 높일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만들었다. 저는 그렇게밖에 볼 수밖에 없어요. 참 안타깝지만 그 구조상 그렇습니다. 증권사 구조를 그래요. 우리 특히 한국 문화가 그렇잖아요. 나쁜 말 잘 못하는 거. 그냥 그럭저럭 그냥 입 다물고 그냥 조용히 넘어가는 게 그냥 상책이고 나쁜 말 못하는 거. 옆에서 누가 까면은 그 동조화 못해서 저 사람 괜히 나쁜 사람 되고 왕따 당하는. 그러니까 이런 그런 이 문화 자체가 일단 문제라는 거죠. 예. 안 좋으면 까야 되는 거고 너무 높이 올라왔으면 너무 높이 올라왔기 때문에 깔 필요도 있는 거예요. 지금은요. 이렇게 많이 떨어져 있는데 이 주가를 지금 까고 있으니까 문제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부양해 줘야죠. 예. 카카오 네이버 괜찮을 겁니다. 지금부터는 괜찮을 거예요. 이제는 괜찮을 겁니다라고 해서 오히려 부양시켜 줘야죠. 더 어떻게 주가를 부양시킬까 고민해야죠. 그건 이제 사내 기업들이 대표들이라든가 임직원들이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그러니까 관심을 가지고 포인트를 어디를 두느냐에 따라서 투자의 방향성이 완전 달라지는 겁니다. 자, 이제 카카오로 가겠습니다. 카카오도 역시나 뭐 오늘 낙폭을 축소하면서 반등 나옵니다. 뭐 소폭 마이너스 1% 정도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뭐 크게 우리가 우려할 부분은 아닙니다. 앞에서 우리가 강조했었던 뭐 카카오 네이버는 어쨌든 말씀드렸던 이 가격 이하로만 더 내려가지 않는다면 뭐 크게 충격 없이 반등 기대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카카오가 조금 더 출렁거리는 것은 아무래도 김범수 의장의 검찰 조사 과정들 그리고 특히 구속 여부가 조만간에 결정될 것으로 좀 보여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좀 둔화되고 있다. 하지만 크게 저는 문제로 보고 있지 않다. 저는 카카오를 더 크게 문제로 보고 있는 것은요. 바로 서비스 장애입니다. 뭐 PC 카톡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카톡을 자꾸 이렇게 툭 하면 자꾸 먹통 사태가 벌어지는데 이거는 정말 문제예요. 제가 아까 이제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지금부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무슨 얘기냐면요. 꼭 우리 어항에 잡아놓은 물고기 마냥 이거 이렇게 관리하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어항은 한국이라는 어항이고 여기는 카톡 사용자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혹시나 이해를 돕고자 갑자기 어학 얘기는 또 무슨 얘기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카카오 입장에서는 카카오톡 사용자가 결국은 잡아놓은 물고기 마냥 이런 식으로 관리할 겁니까 이거? 이거는 카카오 측면에서는 확실하게 좀 장애 조치를 해줘야 됩니다. 이거 한두 번 아니잖아요. 올해만 해도 벌써 수차례입니다. 수차례. 이거 진짜 심각하게 인식해줘야 돼요. 아유 카카오톡 사용자가 라인으로 넘어갈까? 라인은 당연히 네이버 쪽이니까 한국보다는 당연히 일본 사용자가 월등히 많고 동남아시아라든가 전 세계 이용자가 훨씬 더 많은데 넘어갈까? 가능성은 뭐 물론 이제 그렇게 뚜렷하게 뭐 넘어간다 이거는 아니겠죠. 왜냐면 우리 특히 한국의 문화 특성상 큰 변화를 원하지 않거든요. 네.
큰 변화를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좀 아쉬운 부분도 있는데 변화를 많이 추구하셔야 됩니다. 네. 여기 왜냐면 여기 지금 적응돼 있으니까. 네. 굳이 조금 불편함을 감수하는 겁니다. 그런데 카카오는 이거를 악용하시면 안 돼요. 네. 악용하면 안 된다. 절대. 카카오톡을 이렇게 먹통 사태가 자꾸 벌어지지 않게 잘 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우리 투자자분들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떻게 해요? 와, 너 진짜 카카오톡이 먹통 사태 이거 뭐야 이거? 한두 번도 아니고 좋지 안 하는 건가? 뭐 데이터 센터가 부족하면 데이터 센터를 갖다 빨리 지을 수 있도록 뭐 투자를 한다는 뭐 얘기를 하든지 뭐 사고를 한다든지 아 뭐 빨리빨리 이런 어떤 조치가 없어요 투자자분들.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런 일들이 자꾸 벌어지지 않게 어떻게 해요? 사과만 내놓는 게 아니라 조치를 해야죠. 조치를 대응을 해야죠. 아 이거 진짜 심각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주가 반등 나오고 뭐 이제 악재 해소되고 김범수 의장 구속 뭐 이런 내용들 다 중요하긴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우리 카카오는 카카오톡을 통해서 이게 지금 서비스하는 가장 중요한 플랫폼이잖아요. 근데 이 플랫폼이 자꾸 서비스 장애가 난다는 얘기는 뭐예요? 여기에 관련돼서 파생돼서 이 상품들을 가지고 서비스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이거 작은 것 하나가요. 이 작은 문제가 하나가 다른 데로 와전돼서 커지면 바로 그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로 매출과 영업이익으로 직결되는 거 아닙니까? 카카오톡 문제로. 예? 예를 들어서 뭐 선물하기 기능이 뭐 선물하기 기능이라든가 이런 게 막 장애가 발생된다든지, 예? 막 결제 부분이 막 장애가 발생된다든지, 이거는 아주 커질 수 있어요. 정말 제발입니다, 제발. 지금 주가 상황도 이제 바닥에서 막 좀 반등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이렇게 소소한 악재가 자꾸 터져주면 정말 좋지 않습니다. 주주분들 제가 힘낼 수 있도록 제가 대변해서 이렇게 영상으로 또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투자자님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시고요. 힘냅시다 우리. 일단은 전체적인 악재 부분들은 예, 주가에 대부분 다 선반영됐으니까 우리는 지금 카카오, 네이버, 네카오 뭘 바라봐야 되죠? 오로지 실적 내다봐야 됩니다. 실적 내다봐야 돼요. 네, 실적 언제 해야죠? 8월 초에 하잖아요. 7월 말에 대부분 기업들 다 하는데 거기에 일단 좀 빠져 있어요. 대표적으로 우리 빅테크 기업들이 다 7월 말에 대부분 몰려 있고 8월 달로 밀려 있어요. 항상 이렇게 뒤늦게 좀 하니까. 그럼 카카오, 네이버가 실적 발표 그 컨퍼런스 콜에서 인공지능 AI와 관련되어 있는 호재 소식들 좀 전해주면 좋겠죠? 예, 그러면 더없이 좋겠다. 그럼 주가가 기술적 반등이 좀 생각보다 아주 세게 빨리도 나올 수 있겠다. 시간적으로는 대략 이제 한 1개월 채 남지 않았으니까요. 그럼 요 시기에 맞춰서 우리 카카오가 좋은 그림들이 좀 나와주길 기대한다. 특히 이제 이 7월 달은 반등의 달로 우리가 좀 기대하고 있는데 지금 윗꼬리가 좀 달려 있는 상황이죠. 반등의 달로 이번 한 2주간 남은 이 흐름에서 우리 카카오 추가적인 반등이 반드시 나올 필요가 있겠다. 그래야지 8월달 실적과 함께 한 번 더 강하게 치고 나갈 수 있는 그림들이 만들어지니까요. 네이버입니다. 네이버 월간 차트 흐름 양화죠. 예, 지금의 상승 흐름들이 잘 유지되고 또 추가적으로 더 반등이 나와야 네이버도 역시나 8월달에 추가 상승 우리가 또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카카오, 네이버 흐름상으로는 분명히 나쁘지 않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우리가 조금 더 힘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